안녕하세요, 청정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새벽 4시 37분 갑오징어 꿈을 꾸다가 잠이 바짝 깼어요. 그래서 사무실 나가서 또 콘텐츠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주꾸미 시즌도 이제 9월일날 시작을 하면서 어느덧 제 기준에는 한참 마리수가 올라올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끝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갑오징어가 어떻게 보면 본 시즌에 들어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그랬습니다. 꼭 추석을 기점으로 항상 마리수 사이즈가 가장 핫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유독 올해는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마리수까지도 핫하게 올라오는 폼이 올라오는 시즌인데요. 마리수는 뭐 200값이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갑오징어 낚시하면서 200값이 뭐 연일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배마다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사이즈 또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사이즈 또한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는 얘기는 시즌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러한 또 해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게 한 달 정도. 많은 분들은 뭐 11월 달까지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조차도 11월 달 정도 되면은 마리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혹은 뭐 외연도에 나가서 외연도에 갑오징어가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질 때쯤이면 보령 갑오징어는 이제 끝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좋은 팁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갑오징어의 진심인 유튜버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갑오징어 낚시를 가장 좋아하는 장르고, 그 다음에 갑오징어 낚시 출조를 가장 좋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출조하겠죠. 많이 출조하면서 매번 뭐 이틀 전에도 갔다 왔지만 매번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느끼는 그러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한 정말 할 때마다 늘 새롭고 재미난 낚시가 바로 갑오징어 낚시지 않을까. 서해필드, 그 다음에 뭐 여수필드, 뭐 남해필드, 혹은 심해 갑오징어, 본 갑오징어, 기타 등등 많은 갑오징어 낚시를 어떻게 보면 1년 12달 중에 10개월가량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오징어 낚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애기빨. 애기빨이라는 게 있죠.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애기빨이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로드, 본인이 갖고 있는 스킬, 운영법이죠. 자, 청주어부가 생각하는 첫 번째 루어. 루어의 조건은 뭐냐면 제가 올해 갑오징어 8월 말 탐사 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8, 9번 정도의 출조를 지금 다 감행을 하고 있는데, 저만의 확신이라고나 할까요? 작년에 제가 느꼈던 저만의 확신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신을 완전히 갖게 됐습니다. 뭐냐, 시즌 초반과 중반까지는 스몰 애기가 대세다. 갑오징어는 일단은 우리들이 흔히 평상시에 써왔던, 예전에는 스몰 애기라는 게 없었죠. 일반적으로 써왔던 이런 10cm짜리 기본 일반형 사이즈가 모든 분들이 이런 애기를 달고 롤을 달고 다 낚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티가 나진 않았어요. 스몰 애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즌 초반에는 정말로 이 스몰 사이즈의 애기를 일반형 사이즈의 애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조가를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스몰 사이즈 애기에 많은 반응을 하더라. 이건 저만이 느낀 게 아니라 갑오징어 낚시를 정말로 많이 경험해본 우리 구독자님들 혹은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낀 부분입니다. 요주리 틴셀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주리 틴셀 2.5호,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또 요렇게 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주리 틴셀 3호. 실질적으로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돌의 크기를 딱 어느 정도 맞춰서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얼마 차이가 나진 않아요. 요 미세한 차이라도 반응하는 게 좀 다르더라. 9월 초부터 추석 전 혹은 추석 딱 지나는 기점까지는 정말 마리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뭐 남들이 얘기하는 100값, 올해는 뭐 200값 시대도 도래가 됐지만 요주리 틴셀이라도 2.5가 3호보다는 조금 더 반응을 잘하고 대세더라. 대신에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게 단점이냐면 사이즈가, 루어가 작다 보면 사이즈가 평균 갑오징어가 달라붙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중반 지나서 말미 되면
뭐 길산도라든지 혹은 뭐 외연도 이렇게, 혹은 뭐 군산권 같은 경우에는 직도, 흑도 이쪽에서 작년에도 핫하게 갑오징어들이 시즌 말에 올라왔지만, 그런 깊은 수심에서 과연 스몰 애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 계시냐 이겁니다. 몇 분이나 이러한 스몰 애기를 달고 그 시즌 말까지 운영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죠. 작년에 저조차도 외연도라든지 이렇게 시즌 말미 시즌에는요, 스몰 애기는 절대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리 틴셀 같은 경우에서도 2.5보다는 중반부 지나고 나는 후부터는 3호가 훨씬 더 훅도 괜찮고 반응도 좋고 이걸로 거의 다 많은 오징어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은 일반 애기, 틴셀을 제외한 애기는 일반 이런 레이저, 유즈리 레이저, 야마시타 일반적인 10cm 일반적인 애기로 그 안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작년에 그 기억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심해 갑오징어 요즘 많이 핫해졌죠. 많은 분들이 낚시를 다니시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삼봉을 쓰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스몰 애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란 얘기예요. 결국은 오징어 사이즈가 커지고 수심이 깊어져서 강한 챔질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훅이 좀 강한 그런 루어를 선택해서 써주셔야 된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루어를 7가지 컬러를 제가 내놓았는데요. 스몰 애기에 비해서는 딱 보시면은 사이즈가 스몰 애기와 비교해 봤을 땐 약간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유즈리 틴셀 수박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가. 여러분들이 애기 루어에 대한 컨택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즌 초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올해 갑오징어 조항이 어떤지, 혹은 올해 갑오징어가 어떤 애기의 반응을 잘하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많은 방송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많은 주변 분들로, 혹은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데 조행기를 통해서 많이들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 스몰 애기 많이들 나오고 있죠. 지금 많은 회사에서 많이들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 스몰 애기가 오징어에 확실히 잘 먹힙니다. 초반 중반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스몰 사이즈 애기에 루어 선택을 하시고 시제를 여기 몰빵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시즌 후반부라든지 혹은 심해 갑오징어는 난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몰 애기에 몰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정말로 시즌 초반서부터 중반, 후반 혹은 심해 갑오징어까지 여러분들이 오징어 낚시를 쭉 이어가실 거라면, 애기는, 스몰 애기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나머지는 조금 일반형 사이즈 애기라든지 빠삐용 같은 중간 바디, 딱 중간 바디입니다. 이 빠삐용 바디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래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수평 애기로 나온 이 루어 중에서 딱 이 중간 바디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루어에 대한 그 구매,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비중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라.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색이 맑을 때는, 혹은 뭐 밝은색, 푸른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애기 중에서 밝은색,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의 애기를 사용하시면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색이 좀 커피색, 박률했거나 사리대, 흙탕물, 뭐 뻘이 올라오거나 이럴 때는 뭐예요? AJ 사용한 수박, 닭새우 혹은 짙은 컬러, 그런 것들, 블랙 컬러도 반응을 할 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핫하게 반응을 한다. 로드 선택에 대한 중요성. 자, 로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고 팔고 혹은 사고 좋은 로드라고 하면 어떤 게 좋은 로드일까요? 내가 딱 들었을 때 팔이 편해야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뭐냐? 가벼운 로드, 경량 로드가 좋은 거고, 제가 생각하는 청조부의 좋은 로드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자, 두 번째, 감도 낚시 하시는 분들은 감도가 좋아야 되겠죠. 오징어가 살짝 올라타도 무게감이 느껴지고 쫀득함이 느껴지고, 혹은 살짝 입질해도 내 손에 쪽쪽 이렇게 입질에는 그 느낌이 전달되는 그런 로드가 좋은 로드가 되겠죠. 로드가 무겁다 보면, 릴이 무겁다 보면, 뽕돌이 무겁다 보면 여러분들 그 전달되는 느낌은 좀 더 덜할 수가 있겠죠. 로드 컨택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가의 로드라든지 아니면 감도가 정말 좋은 로드라든지 막 이런 걸 많이 찾아가시는 거. 그리고 감도 낚시를 플러스 혹은 끝보기 낚시를 같이 병행해서 혹은 끝보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로드에 대한 중요성을 제 기준, 청조업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이 저는 따지지 않는다. 저는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3만원대 알리발 로드를 했을 때나 지금 인천 가람낚시의 카르칼 G3라고 하는 9대1 액션, 그 3만원짜리 알리발 로드는 8대2 액션이었고, 지금 인천 가람낚시에서 파면 카르칼 G3라고 하는 이 로드는 9대1 액션입니다. 심해 갑오징어 때예요, 원래. 심해 갑오징어 로드인데, 서해에서도 16에서 18, 20호, 25, 30호 맥스, 이렇게 뽕돌을 달아도 충분히 뭐 끝보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 로드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9대1 액션이다 보니까 운영이 편하고 챔질이 잘 돼요. 예전에 썼던 저가의 로드는 뭐 100g대가 다 넘어가는데 얘는 80g대로 나오기 때문에 로드가 가벼워. 그러니까 손이 편하죠. JS 컴퍼니에서 판매하고 있는 캔서티 가장 보급형이죠. 입문용 저가형 로드 5만원대 그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런 로드도 있는데 저 로드를 가도 3만원대 알리발 로드를 써도 저는 그냥 지금 뭐 20만원대 카레칼 G3 심해 갑오징어 때 써도, 혹은 뭐 지금 갖고 있는 로드지만 뭐 이런 YLP싱 같은 F160 같은 이런 8대2 액션 정도 나오는 이 로드를 써도 조과에 크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보기 낚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도 낚시를 하시는 분이 끝보기 낚시까지 마스터한다 그러면 일단 조과가 플러스 업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 번째 뭐냐면 재미가 2배가 되지 않나. 낚시 재미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어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쭈꾸미 로드, 7대성 쭈꾸미 로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쭈감 로드 8대2 혹은 갑오징어 전용 9대1, 뭐 가와하기, 너와하기 뭐 그런 것들, 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가라는 카르칼 G3 기타 등등 수많은 많은 다이와 시마노 로드들이 있지만 로드를 의존을 안 하게 돼요. 로드는 세 번째 중요한 게, 로드는 중요하긴 해요. 낚시할 때 로드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가장 저희가 청정을 생각하는 로드의 중요성은 내 손이 편해야 된다. 그리고 챔질이 편해야 된다. 챔질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뭐 운영하기 편해야 된다. 로드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60 로드를 쓰고 있는데 160이면 딱 거의 괜찮은 비슷한 뭐 사이즈의 로드가 나온다. 네, 오징어 낚시 이제 마지막으로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자, 갑오징어 낚시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말씀드렸죠. 애기 선택, 루어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로드. 갑오징어 낚시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좋은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느냐. 스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여러분들과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봐야 될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꽈배기 갑오징어 채비. 이것도 이제 제가 청조부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채비인데요. 이 채비가 있습니다. 뭐 하나에 이게 3개씩 들어있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가지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꽈배기로 이루어져 있는 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 15cm 정도, 단차는 이렇게 경시줄 8호, 모노라인 8호로 되어 있는 건데 한 13cm 정도. 반대는 요거를 이제 또 가지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한 28cm, 약 30cm 가까이 되는 길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가지줄 15cm 이 꽈배기가 되어 있는 거에 애기를 달고 뽕돌을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단차 13, 가지줄 15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평상시 거의 메인이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부분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쓰느냐, 이 꽈배기 쪽을 원줄에다 연결을 하고 뽕돌은 13cm 그대로 유지하되 가지줄을 28cm, 30cm 되는 곳에다 애기를 달면 가지줄이 좀 전 거보다는 상당히 길게 좀 표현이 연출이 되죠.
살이 물 때라든지 속물이 좀 빨리 간다든지 입질이 좀 예민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배미창으로 내 라인이 너무 빨리 급격하게 들어간다거나 배가 빨리 떠내려간다거나 조류가 세다거나 속조류가, 그럴 때는 때로는 가지줄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가지줄을 길게 썼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물이 안 가도 가지줄을 길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이 안 갈 때 가지줄을 길게 쓰시잖아요. 그럼 얘가 아무래도 텐션이 팽팽하게 이렇게 뻗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질 감도라든지 얘가 오징어를 안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도. 대신에 속물이 잘 가거나 배가 빨리 떠내려가서 라인이 이렇게 평평하게 텐션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 가지줄이 길어도 입질이 들어오는 감도라든지 로드의 표현은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물이 셀 때는 뽕돌을 바닥에 안착시켰다 살짝 들고 안착시켰다 살짝 들고 하시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가지줄이 짧을 경우에는 애기 단차가 뭐 너무 높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커버해 줄게. 커버해 주는 경우가, 가지줄이 길면 내가 뽕돌 이만큼 들어도 가지줄이 어느 정도 쳐져 있으니까 이 단차, 애기가 수중에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오징어들이 활동 범위 내에서 애기가 루어가 잘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서 오징어의 입질 바이트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가지줄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평상시에 가지 않을 때는 직결 혹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물이 약할 때는 직결 혹은 뭐 가지줄 길이를 이 정도, 물이 셀 때는 좀 길게, 너울이 셀 때, 너울이 강할 때, 내가 로드를 엇박자로 배에 너울이 꼴랑꼴랑 거릴 때 뽕돌을 내가 엇박자를 해서 뽕돌 바닥에서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내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지줄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조금 배가 꼴랑꼴랑 너울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낚시를 해도 이걸 좀 뭐 어떨 때 뭐 이렇게 같이 배랑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는 가지줄을 길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내가 텐션 유지를 잘못했을 경우. 그래서 제주도에서 너울이 심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지줄을 좀 길게 쓰시는, 심지어 뭐 1m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지줄이 길면 길수록 입질 감도라든지 챔질에 대한 그런 조금 각도는 더 커져야 되고요. 챔질에 대한 미스바이트라든지 그런 리스크에서 위험성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 제주도에서도 가지줄을 한 20 내외, 그러니까 15에서 한 20 정도, 지금 요 사용하는 요 채비로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물이 너무 세면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평상시에 서해에서 했던 것처럼 요렇게 사용해도 가지줄을 길게 썼을 때보다, 저도 다 길게 써봤거든요. 60도 접어보고. 가지줄을 길게 줬을 때보다 짧게 줬을 때 오징어에 들어오는 그 입질에 대한 강도와 초리에 대한 표현은요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가지줄을 왜 남들이 길게 쓰니까 나도 길게 써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 본인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운영을 너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바닥 유지를 잘못할 것 같다. 그럼 가지줄 좀 길게 줘보시고, 나는 아무리 너울이 꼴랑꼴랑 거려도 바닥에서 텐션 유지 뽕돌을 5cm 미만으로, 내가 3cm에서 5cm 밖에 안 뛴다. 그렇게 유지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가지줄 굳이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감도도 좋고 입질 표현력도 좋고 챔질도 잘 되고, 가지줄이 길면 감도도 좀 떨어지고 챔질도 더 크게 해야 되고, 그죠? 입질 표현력도 떨어지고. 이 뽕돌이 지금 18호인데요 이게 18호 뽕돌 힘새 각도잖아요. 바닥 찍고 살짝 드는데, 오징어가 타면요 바닥 찍고 살짝 뜨면 까딱까딱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 찍고 살짝 뜨는데 까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까딱. 그리고 바닥 찍었을 때 이미 잡았어. 살짝 들었는데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 이건 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닥 찍고 살짝 들고 바닥 찍고 살짝 들고 했는데 이렇게 더 먹는 것 같으면 확 채보잖아요. 보세요. 오징어는 쉽게 놓질 않습니다. 바닥 찍고 살짝 뜨는데 이 정도 힘새가 18호 힘새가 나와야 되는데, 바닥 찍고 살짝 뜨는데 요만큼 더 먹었어. 뭐지? 왜 더 먹지? 로드 각도를 위로 이렇게 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초리를. 바닥 찍고 살짝 들었는데 좀 더 먹었어. 뭐지? 살짝 더 들어보면 여바닥에 긁힌 거라든지 어떤 이물질에 걸린 거면 이렇게 튕기면서 다시 올라와요. 근데 오징어 탄 거면 바닥 찍고 살짝 들었는데 조금 더 먹었어. 더 들면 더 이렇게 먹어. 이게 이제 오징어가 탄 거예요, 거의.
그리고 바닥 찍고 살짝 18호 무게 봉돌 드는데 이러고 스테이하고 있다가 입질이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요, 단차를 좀 높게 한번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바닥 찍고 살짝 들고 한 3초 입질이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한 5에서 많게 10cm까지 들어봐요. 요 사이에 오는 입질도 되게 많습니다. 바닥 찍고 살짝 들고 18호 봉돌 힘세죠. 이게 5cm 살짝 10cm 정도 들어오는데 딱 이럴 때가 많아요. 까딱 해뜨거나 아니면 까딱 이렇게 딱 아니면 까딱 이럴 때가 많습니다. 까딱 이럴 때가 많아요. 네. 이게 이제 끝봉이 낚시죠. 끝봉이 낚시. 그리고 너울에 꼴랑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폴링에 내리갈고 올라올 때 확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너울이 너울이 심한 날은 이게 18호 봉돌 요 힘센데 꼴랑 거려요. 꼴랑 거리다가 살짝 들라는데 확 먹을 때가 있고, 살짝 들라는데 까딱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꼴랑 거리는데 뽕돌이 바닥에 내려가기 전에 쭉쭉 당길 때가 있고, 오히려 어느 정도 너울이 있을 때는요, 입질이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되고 손에도 전달될 만큼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동적인 자연스러운 액션에 오징어들이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보기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보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때로는 로드 각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로드 각도를 이렇게 수평으로 두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많은 분들이 감도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 로드를 이렇게 좀 내려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저도 배미창으로 라인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로드를 내릴 수밖에 없죠. 웬만하면 로드는 최소한 수평 혹은 약간 사선, 수평 혹은 이렇게 약간 사선을 두고 계셔야 되는 게 좋아요. 자, 바닥 찍었어요. 살짝 들었어요. 입질이 없어. 조금 더 이렇게 초리를 사선으로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초리 끝을 바라보는 시선이 앞에 먼 바다를 바라본다거나 먼 섬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하늘을 바라본다거나 이러면요, 멀미도 안 하고요, 훨씬 더 잘 보여요. 되게 중요해요. 바닥에서 이렇게 웃으면요, 보이긴 하지만 꼴랑꼴랑 바닷물을 보면서 초리를 보면 저도 멀미해요. 그리고 이게 입질 표현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대신에 바닥 찍고 살짝 들고 이렇게 했는데 입질이 없어 살짝 들었는데 여기서 까딱거렸다 그러면 슬랙 라인 하나 둘 짧고 강력하게 탁탁 챔질하면 되는 거죠. 밑에서 여기서 만약에 쭉쭉 당기거나 무게감 딱 느껴지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 챔질해도 여기서 그냥 바로 챔질하면 되지만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캐스팅. 청주어부는 이 캐스팅 낚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거의 저는 캐스팅 낚시예요. 워킹은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캐스팅은 정말로 많이 합니다. 왜 하느냐, 캐스팅에서 끌고 오다가 캐스팅으로 해서 끌고 오다가 잡는 갑오징어가 상당히 많아요. 좀 더블 핸들이나 파워 핸들 쓰는 기준으로 핸들 방향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여기 버튼을 잡고 이렇게 던지는 캐스팅하는 방법 제가 옛날에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히트 스트랩을 꼭 찾으신 다음에 핸들 방향을 배미창으로, 그러니까 바닥으로 둔 상태에서 저는 거의 갑오징어 할 때는 한 손으로 언더로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면요, 의외로 많이 날아가요. 백노시도 없고. 자, 그럼 캐스팅 했어요. 저 앞으로 라인이 날아갔겠죠. 자, 그러면 이 바닥에 뽕돌이 예를 들어 찍혔어. 그럼 라인이 흐느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슬랙 라인을 좀 감아야 되겠죠. 배가 떠내리가든 앞으로 가든 슬랙 라인 감고 다시 뽕돌을 쑥 당겨 올라가려면 뽕돌 무게만큼 로드가 요만큼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은 어느 각도냐면 슬랙 라인 감고 내가 하늘 볼 정도 요만큼 가져오는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뽕돌 무게만큼 로드가 요만큼 어느 정도 각도가 휘어 있겠죠. 입질을 못 받았어. 그러면 또 다시 슬랙 라인 감고 수평에서 또 다시 천천히 위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입질 못 받으면 또 다시 슬랙 라인 감고 또 천천히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렇게 휘었다가 슬랙 라인 감고 다시 이렇게 휘었다가 슬랙 라인 감고 서서히 끌고 오다 보면 까딱하든지 아니면 쑥 더 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캐스팅해서 끌고 오다가 보면 입질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캐스팅을 딱 해서
채비가 바다에 가라앉고 슬랩라인 감은 다음에 수평선부터 서서히 위로 이렇게 들면서 꺼보다 보면 초리가 엄청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밑 걸렸을 때는요, 그냥 한 번에 쭉 먹지만 오징어가 탔을 때는요, 약간 이상해. 엇박자가 난다든지 초리 힘새가 약간 부자연스러워. 그럴 때 왔구나 해서 채는 거죠. 거의 뭐 바로바로 달라붙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미창에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배미창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으면 바닥 찍고 살짝 들고, 바닥 찍고 살짝 확인하는데 바닥이 안 찍히면 줄 더 줘야 되겠죠. 그랬다 또 줄 줬다가 다시 살짝 들고, 바닥 찍고 살짝 뜨는데 오징어가 바닥 찍으려고 할 때 쭉쭉 당기는 경우도 있고, 바닥 찍고 살짝 들어가는데 쭉 이렇게 확 먹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 찍고 살짝 들어가는데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바닥 찍고 살짝 들어가는데 쭉 더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오징어 입질이죠. 자, 바닥 찍고 살짝 들었는데 입질이 없어요. 바닥을 찍을 때 뽕돌이 바닥에 찍히면 로드가 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뽕돌이 바닥에 찍히는과 동시에 로드를 더 쑥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보세요. 뽕돌을 바닥에 이렇게 하고 바닥 찍고 살짝 들고, 바닥 찍고 살짝 들었다가 바닥을 찍는과 동시에 로드를 한번 쑥 한 2-3cm를 쭉 안으로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요, 쭉쭉 하면서 입질하는 오징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징어가 배 밑에 내 애기만 노려보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바닥 찍고 살짝 들고, 바닥 찍고 살짝 들는데 안으로 쑥 넣어줘 보라고. 로드를 쑥 이렇게 훅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닥 찍고 살짝 들고, 이 정도로. 액션이 상당히 잘 먹혔어요. 액션이. 새우가 튀는 듯한 형상을 해주는 액션 같은 거, 톡, 탁, 짧게 굵게 쳐주는 액션, 혹은 막 털어주는 액션, 막 털다가 스테이 살짝 뜨면 바로 그냥 까딱까딱 툭 이렇게 액션 주고 텐션 잡고 살짝 들면 바로 그냥 쫙쫙. 그리고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는데 바닥 찍고 살짝 들고, 바닥 찍고 살짝 들고만 있지 마시고, 바닥 찍고 살짝 들고 왼쪽으로 조금 옮겨 보시고, 바닥 찍고 살짝 들고 오른쪽으로 또 조금 더 옮겨 보시고, 이렇게 내 물이 안 가거나 입질이 없을 때 내가 얘 왼쪽 부채꼴 모양으로 내가 내 루어를 이렇게 갖다가 바닥 찍고 또 반대로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움직이고, 바닥 찍고 반대 애기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느낌의 머릿속에 물속에 내 애기의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캐스팅을 해서 끌고 오거나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 그리고 액션을 안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털어주는 액션이라든지 툭 아니면 뭐 턱 막 이렇게 촉촉 좀 과하게 뭐 이상한 짓을 해 막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툭툭 쳐주거나 아니면 막 털어주거나, 이러한 과한 그 액션이 여러분들 조거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로써 표현을 해드리려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각도도 그렇고,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